네,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경제톡 연합이 코인 시그널은요. 일단 또 코인 주제 4개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좀 활기를 도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완화 시그널이 좀 보이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조금은 훈풍이 든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코인베이스 소식 들고 왔습니다. 바로 S&P 500에 편입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지금 S&P 500에 편입이 됐다는 건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가 본격적으로 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이 코인베이스가 좀 뉴욕 증시에 이제 들어오면서 S&P 500 지수 안에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23%나 급등을 했고요. 또 시간의 거래에서는 9%가량 오르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상승했다는 것은 바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정말 호재가 나왔다라는 거겠죠. S&P 500은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형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애플이 있겠고요. 또 구글, 아마존 같은 정말 글로벌적으로 큰 기업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S&P 500 지수인데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잘 가려나 봤을 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도 돼.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S&P 500 지수라는 건 또 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이렇게 편입이 됐다는 건 굉장히 이제 대형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말 호재다라는 점, 강력한 재료라는 점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많은 인덱스 펀드들이 편입된 종목을 자동으로 매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금이 유입이 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기관 번스타인은 이번 편입으로 인해서 코인베이스에 총 160억 달러 규모의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90억 달러는 패시브 자금, 그리고 70억 달러는 액티브 자금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거대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건 코인베이스 주가를 단순히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도 투자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알레시아 하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편입은 코인베이스만의 성과가 아니라 이 가상자산 산업 전체가 제도권에 좀 더 가까워졌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에 편입됐다는 건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상이 디지털 자산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라는 좀 더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소식에 지금 몇 달 전부터 사실은 SEC와의 법적 분쟁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인베이스가 지금 이렇게 편입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또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암호화폐 산업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가우탐은 코인베이스가 이제는 금융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으로 좀 냈고요. 또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2021년 4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4년 만에 지금 이렇게 S&P 500이라는 세계적인 지수의 이름을 또 올리게 된 겁니다.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 금융시장의 핵심 기업으로서 더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의 탄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미국이 이 "세계 가상자산 수도가 되겠다."라는 정책 방향성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방향성을 더욱더 강화하게 된다면 코인베스는 앞으로도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앞으로 더 평가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지금 상향이 된 만큼 코인베이스 쪽으로는 좀 앞으로의 상승 탄력이 더 받아갈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도 주목해 보시고요. 사실 가상자산이 언제가 더 강세장이고 언제 끝이 되는지 하락장이 오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이정표까지 좀 따져 보면서 코인베이스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 보시고 이런 호재 사항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좀 모색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진짜로 정말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으로는요. CBDC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CBDC가 바로 디지털 화폐잖아요. 이제 코인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시장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즉 CBDC 도입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요, 나라마다 구상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범용 CBDC 같은 경우에는요, 중앙은행의 3분의 2가 개인당 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또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를 최대 3,000 유로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영국은 디지털 파운드 한도를 1만에서 2만 파운드 사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한을 두지? 라고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CBDC만 보유하게 된다면 기존의 민간 은행의 예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죠. CBDC 이런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면 은행에 또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아무래도 이런 한도를 좀 두고 있다라는 점 파악이 되는데요. 반면에는 기관 간의 결제용 CBDC는 완전한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국내외 지급 결제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 즉 연결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또 많은 나라들이 프로게이밍 기능을 드러난 이 CBDC, 쉽게 말해서 조건부 결제가 가능한 형태도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CBDC 개발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처럼 특정 자산과 1대1로 연동되는 정말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대표적으로 테더, USDC 같은 코인이 있는데요. 대부분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채 수요도 늘릴 수 있게 되고 이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두 가지 유형이 또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산 기반이 되겠습니다. 이 달러나 국채처럼 실제 자산을 바탕으로 일대일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 기반입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알고리즘 기반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서요. 대표적으로 테라 사태처럼 좀 큰 폭락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CBDC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2019년 이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발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발표 직후에 주요 7개국 G7이 바로 그 대응 그룹을 만들고 이후 G20까지 나서면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 29억 사용자를 가지는 페이스북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리브라가 이 DM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2022년에 프로젝트를 접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국 이 중앙은행이 CBDC 개발에 본격적으로 차라리 좀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이런 개인 기관들이 기업들이 만드는 것보다 이런 CBDC 중앙은행들이 직접 나서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게 되고 이런 민간 은행에 대한 예금을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같이 규제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됐다라는 점 파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은 시장에서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는 좀 상용화가 됐고 민간 이런 은행뿐만이 아니라 은행을 안 쓰더라도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됐기 때문에 이런 CBDC에 대한 이야기 좀 관심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고요. 정말 이 CBDC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금융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국은 이 민간 금융 시장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치지 않게 좀 더 신중하면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CBDC의 도입이 지금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또 유의미하다라는 점 파악을 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파이코인입니다. 캐나다에서 컨센서스 2025라는 큰 암호화폐 행사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이걸 앞두고 또 파이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또 집중이 됐다라는 점을 저도 파이코인이 많이 오르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이유가 바로 중대 발표가 예고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발표냐면요. "이번에 혹시 새로운 파트너십을 공개되지 않을까?" 혹은 "지금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치를 보니까 파이코인이 하루 만에 0.73 달러에서 1.19 달러까지 치솟았고요. 50%가 바로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현재 해외 거래소 OKX에서는 1.19 달러, 코인마켓캡에서는 1.18 달러 수준에서 유지 중인데요. 파이 네트워크의 시가총액이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요. 11조 원을 넘기면서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까지 제치고 시총 19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게 아무래도 고래들이 또 붙어서 또 큰손 투자자들이 또 많이 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큰손 투자자 중에 일단 7천만 파이코인을 인출을 했고요. 또 다른 투자자는 OKX에서 2천만 파이코인을 매수해서 자기의 지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거래가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따라붙기 쉽게 마련인데요. 실제로 하루 거래량이 6억 달러 이상 증가를 했고요. 총 거래량도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파이코인 이렇게 단순한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전체에 또 상승률을 또 기록하고 있는 만큼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은 0.42%, 비트코인 캐시는 0.24% 올랐다는 점까지 또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파이코어 팀의 움직임입니다. 이 파이를 만든 코어 팀이 직접 거래소에서 파이를 수거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토큰의 물량을 보니까요. 시장에 과하게 물려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조절이 진짜 이 코인 시장에서는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나 또 신뢰를 주고 있는 요소인 만큼 이 점도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파이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잖아요. 업계에서는 이 바이낸스에 진짜 파이코인이 상장이 된다면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 그래도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50% 상승 흐름까지 이어졌는데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을 정말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의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분석가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1달러 초반이지만 3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 루머 단계이긴 하지만 정말 이런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코인. 지금 대규모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발표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 바이낸스 상장 이슈까지 같이 겹치고 있고요. 또 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겹치면서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엄청난 주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이코인 이런 급등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는 항상 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런 시장의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캐나다에서 이런 컨센서스 2025가 열리고 있는 만큼 이 컨센서스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파이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수도로 가겠다라는 미국의 좀 당찬 포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수장이죠. 폴 애킨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취임을 하게 됐는데 그 취임한 소식도 제가 전해드렸었죠. 그 폴 애킨스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코인 투자자분들은 더 환호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시장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전의 SEC와는 좀 다른 느낌이다라는 것을 저도 조금은 느껴지는데요. 사실상 그동안의 SEC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규제 중심적인 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플과의 소송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계속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새롭게 취임한 폴 애킨스 위원장은 방향을 또 완전히 바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작정 단속하고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포부입니다. 세 가지 분야로 조금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핵심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암호화폐 발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커스터디, 이 수탁 부분인데요. 이 커스터디라는 것은 투자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보관하고 관리해달라고 의뢰하는 그런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수탁 부분도 있겠고, 세 번째로는 거래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정말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규정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위원장의 포부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기준으로 충족이 되면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발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더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고객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는지 그것도 투명하게 바로 밝혀주겠다라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변화도 있겠죠. 바로 첫 번째가 토큰화 관련 정책입니다. SEC가 이번 발표에서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과 토큰화 관련된 스테이킹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특정 조건에서는 토큰화 예외 규정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말 그대로 암호화폐 산업에 키우기 위한 이런 유연성을 열어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존재하던 이 특수 목적의 브로커와 딜러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로커와 딜러 제도는 조금 더 이런 특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명확해야 되고 이런 강력하면서 좀 더 투명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더욱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적까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슈퍼 앱을 통해서 증권이든 암호화폐든 한 플랫폼에서 동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청사진도 제시를 했습니다.
대체 거래소 규제까지 바꿔서 지금 암호화폐가 이 미국 내 정식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밝히는 그런 길을 열겠다라는 포부까지도 알 수가 있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첫 번째로는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에서 스테이킹 논의를 하겠다. 이런 토크나 예 규정을 없애겠다. 약간 규정도 다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런 특수 목적의 브로커, 딜러를 전면 폐지하겠다라는 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암호화폐든 증권이든 한 플랫폼에서 동시에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조금 더 쉽게 암호화폐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SEC가 지금 리플과의 소송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끌었던 만큼 리플과의 소송이 지금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전에 전해드렸었죠. 그 이야기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소송을 줄이고 좀 더 산업의 방향성을 키우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장이 바뀌면서 SEC의 이런 분위기가 확 바뀌었구나라는 점을 좀 정리를 해 보면서 더 알 수가 있겠는데, 단순한 규제 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서 조금 더 쉽게 잘 나아가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다라는 점을 조금 더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도 주류 금융처럼 미국 안에서 정식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슈도 보이고요. 대형 기관들과의 협업도 강화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의 정말 투명성, 이런 명확성을 더욱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정말 암호화폐 수도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방향성이 정말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된다면 정말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좀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까지 해보면서 오늘 네 번째 이슈까지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다시금 좀 훈풍이 들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믿고 맡겨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주변에서는 코인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어?'라고 지금 관심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가 이렇게 다시 훈풍이 불면서 '진짜 시장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투자 포인트 잘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합피 코인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